자, 안녕하세요. 그거 없어도 됩니다. 자, 인공지능, 당연히 모릅니다. 뭐, 알 거라고 생각 잘 안 하셨겠지만,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여러분도 뭐, 그렇게 알 것 같은 상황은 아니어서, 그런데, 세상이라는 게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대박이 났죠. 그리고 거기 인공지능의 숟가락을 못 얹은 삼성이,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얼마만큼 타격치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엔비디아가 애플을 제끼고 세계 1위 기업으로 시총 기준 1위 기업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뭐 그쪽에 아무튼 숟가락만 얹으면 지금 뭐 그게 진짜 그렇게까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4차 산업 한참 유행할 때 4차 산업 가지고 논문도 발표하고 그때도 인공지능 얘기했었다. 그런 거 했었는데 지금 4차 산업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죽었어요. 그때는 4차 산업이 들어가야 정부 예산이나 무슨 뭐 이렇게 좀 뭐 세미나 지원금이라도 받아먹고 그랬었던 시절이었었어요. 근데 없어졌어. 그래서 인공지능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직업이 뭐 어떻게 뭐 없어질 거다 어쩐다. 그런데 언제나 쩌리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들은 그 변화 자체를 즐기는 거고요. 그래서 세상은 늘상 그래 왔어요. 그래서 인류가 발전하는 걸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인류 발전, 2차원적으로 발전해 온 거죠. 그게 제국의 발전, 땅을 넓히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그래서 점점 넓어지게 된 거죠. 뭐 가장 넓게 만들었던 거는 뭐 몽고. 그리고 상황을 바꾼 게 있죠. 이 넓힌다는 개념을 약간 돌려가지고 그게 대항해 시대입니다. 동아시아가 거기서부터 이제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전 세계의 70%를 차지하는 바다 쪽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있었고 우리가 몰랐던 땅들을 끌어당긴 팀들이 있죠. 그게 유럽이죠. 아니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패권이 글로 어떻게 보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육지에서의 어떤 확대라는 개념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쉽고 편하고 그냥 인간이면 알 수 있는 정도로 태어나 있었으면 아는 정도였었고 바다는 조금 생각이 다르죠. 그걸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엘리케 왕자 뭐 이런 거 지원받고 할 때도 얘기들이 있잖아. 저게 과연 되느냐?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확장 시대가 있었죠.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직으로의 확장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수직 문명을 잘 이룬 게 서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아파트죠. 위로 올라갔죠. 이제는 옆으로가 아니고 지금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다의 지배자가 세계의 지배자예요. 그래서 미국은 아마 대만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대만이 무너지면 중국이 바다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어도 괜찮아요. 그냥 지금 들어보면 돼요. 그래서 대만을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잃어버렸고 한반도는 지정학적 중요성이 사라졌고 대만은 대중국 견제에 있어서 계속 필요한 거기 때문에 쉽게 포기 못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 최근에 들어와서 이렇게 쌓는 문화, 위로 쌓는 문화죠. 반도체도 지금 위로 쌓는 거잖아, 사실. 지금 그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삼성이 저렇게 엔비디아 시총을 가지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을 몇 번을 삽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됐어요. 뭐 삼성하고 비교되는 기업 자체가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게 있나 싶을 정도의 세상이 됐지. 그래서 위로 포개고 지금 살고 있잖아.
한국 아파트 문화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 똑같은 집에 똑같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중국 아파트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은 껍질만 지어주고 안에는 네가 채워넣는 거야. 근데 한국은 전체 구조까지 다 채워주죠. 그리고 예전에는 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선택적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가전제품까지 다 채워놨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층 아파트에 살면, 고층 아파트 저층에 살면 내가 오줌을 쌀 때 누군가 내 머리 위에서 뭔가를 또 싸고 있다.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뭐 거의 그럴 거예요. 한 명 정도는, 한 50층 살면 한 명 정도는 싸고 있지 않을까? 내 머리 위에. 근데 그렇게 동일하게 사는 게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떻게 평등에 대한 요구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아파트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특이한. 아무튼 쌓는 문화로 수평의 확대가 수직의 확대로 바뀐 거죠. 수직의 확대로 바뀐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면 드디어 누가 나오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스타링크. 화성 갈 거니까가 나오잖아요. 아니, 맞잖아. 그렇게 영토들을 계속 넓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또 다른 영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영토가 있어. 그런, 눈으로 보이는 영토 말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3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이었던 것이 인터넷.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영토는 아닌데 또 다른 엄청난 영토가 있고 그 영토에서 키를 잡은 기업들이 전 세계 최고 기업으로 올라옵니다. 그 전에는 제조업 기업이었고 90년대 어떻게 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제조업 기업이었고 그걸 선도하던 나라가 일본이었죠. 아니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몰락하고 지금은 시총 기준으로 해서 높은 기업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인터넷 쪽에 숟가락을 얹고 있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물건을 파는 회사가 아니고 없는 걸 파는 회사들이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구글 짓거 별거 없어요. 그냥 돌려주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팔고 있는 거죠. 유튜브 내가 올리고 내가 서로 지그들끼리 올려서 하나를 만들고 돈은 지가 먹는 거예요.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은 사실은 계속 기술 개발을 해서 무언가를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잘못됐을 때 그 손실을 감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삼성이 갤럭시를 만들든 애플이 무슨 아이폰 무엇을 만들든지 간에 그게 기대치만 못해. 그러면 잘 안 팔리는 거고. 발열 문제가 생겨요. 이래버리면 뭐 골로 갑니다. 그거 뭐 조단위 적자를 내는 거예요. 예전에 삼성이 뭐 한번 터졌었죠. 그래서 그런 식 일들이 벌어지는데 없는 걸 파는 회사는 사실 그 부담이 별로 없어요. 없는 거 파는 회사는. 그래서 없는 것과 관련된 인터넷이라는 또 다른 대항해 시대가 열린 거예요. 대항해 시대가. 그리고 거기에서 그 전까지는 답을 내는 시절이었죠. 그러니까는 네이버 같은데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내가 어떤 걸 찾으려고 해, 뭐 물건을 사려고 해.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걸 얘가 이렇게 쭉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해 주죠. 그럼 제가 내려가면서 쭉 보면서 마음에 드는 데를 고르는 거야. 물론 이것들이 돈을 받아먹고 위로 올려놓죠. 아니 맞잖아. 그렇게 뭐 다 우리가 아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지가 찾아서 적합한 걸 주는 거죠. 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게 더 맞는지에 대한 이 가상과 현실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안에 있는 거는 다 가상 아닙니까? 그리고 현실과는 다른 거잖아요. 제가 선불교 하는 분들하고 얘기할 때 가장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경험해 본 것만이 사실이고 경험하지 못하고 머리 굴려서 하는 것들은 다 실체가 없는 거고 그것은 불확실한 거다. 야, 인터넷이나 천문학이나 이런 거 다 경험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경험한 것만 인류 문명, 안 그러면 확실한 토대라고 얘기하면 원시사회로 돌아간다. 원시사회. 그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 자기 방어 논리를 펼 때 늘상 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의 대부분은 경험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이론으로 얻는 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험에서 핸드폰의 구동 원리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데, 경험한다고 확실성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론적인 거든지 경험적인 거든지, 그러니까 경험한 거는 잊지 못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경험한 것도 잊어갈 거는 잊어가게 되고요. 경험하지 않고 이론적인 것도 한 번만 딱 알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경험한 걸로 예를 들어서 그게 잘 사실로, 그러니까는 뭐라 할까, 내가 느낀 것이 확실하고 잘 안 바뀐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결혼한 뒤에는 다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살아보면 좀 다르죠. 그리고 뭐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잘했지만 지금은 잘 못하는 것도 있고 잊어버린 거죠. 하다가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론만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걸 이제 철학적으로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그래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태어난 뒤에는 천동설적인 생각을 해요. 모든 인간은. 왜? 눈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눈에 해가 뜬다 진다로 보이는 거지 지구가 돈다로 보이는 사람은 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한 번 지동설로 넘어오면 걔가 교육을 통하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한 번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 설득당해서 지동설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천동설로 다시 넘어가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경험한 거라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거라도 명확한 거는 다시 넘어가지 않아요. 그걸 불가역성이라 그러거든요. 다시 넘어가지 않아. 그러면 인류가 태양과 지구의 관계를 우주 밖에 나가서 제대로 본 일이 있느냐? 없어요. 눈으로 봐서 그건 경험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한번 결정되면 다시 안 넘어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험한 것만 사실이다. 그거 진짜 쩌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쩌리들이 하는 얘기고, 인간의 문명의 대부분은 그리고 더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경험한 게 아니고요. 가설적 영역들을 실험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내가 체험했냐가 아니고. 그래서 그거 기억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물이 찬지 뜨거운지는 마셔봐야 한다. 마셔보면 알지.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인생을 다 살 수는 없어. 그럼 인생이 너무 허비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다, 음식이 어느 게 맛있는지 알기 위해서 모든 음식을 다 먹을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만 먹어보면 거기서 답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인터넷 공간 안에서 인터넷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간의 확장이에요. 공간의 확장. 그리고 그 전까지는 답이 나오는 문제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왜 제가 저렇게 답을 내는지, 그러니까 네이버에 치여서 검색을 하면 왜 그게 위로 뜨는지, 그다음에 밑으로 뜨는지. 위로 뜨는 이유는 간단하죠. 돈 받아 먹어서 위에 뜨는 거예요. 아니면 검색이 가장 많이 된 거든지.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하잖아요. 낚시질 같은 거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노출해서 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느냐? 선거에도 그런 게 나올 정도인데 뭐.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를 아는 거지. 누군가 그걸 조작을 했다는 등. 그래서 예전에 메타가 엄청난 과징금을 물기도 했었고 하고 그랬었죠. 그걸 조작한다. 우리도 있었죠. 드루킹 사건. 뭐 이렇게 해서 여론을 이렇게 약간 몰아간 거죠. 그래서 그런 인과관계들이 있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발전하면 나중에는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마치 인간이
그렇게 인간도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불교적으로 자꾸 인과론을 얘기하지만 저는 인과론을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현상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 그리고 인간이 진화할 때 우리가 진화 체계에서도 중요한 진화는 인과로 진화하는 게 아닙니다. 돌연변이로 진화하는 겁니다. 무생물에서 생물로 어떤 순간에 만들어지는 거, 그 인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불교의 목적은 뭐냐? 인과를 벗어나는 게 목적입니다. 인과를 이해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리석은 사람에게 인과는 존재하는 거고 깨달은 사람에게 인과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에 든 사람, 해탈 열반에 든 사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초인과예요. 인과를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마치 불교를 인과설인 것처럼 인과설이 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행태들을 보이는 거죠. 처음에 챗GPT가 나왔을 때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 구라를 치죠.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될 건데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검색이 안 되면 되는 거야. 왜? 그게 없는 거야 항목에. 근데 얘는 구라를 칩니다. 그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거든요. 이 자식은 뭐 구라를... 저도 저를 검색해 봤는데 애가 딴소리를 해요. 그래서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이렇게 몇 번을 하니까 걔가 바꾸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모르면 그런 사람은 데이터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차라리 편할 건데 저를 굉장히 늙은 사람으로 만들더라고. 그래서 나 그렇지 않은데 내가 야 너 똑바로 안 해? 뭐 이런 걸 몇 번 했더니 나중에는 얘가 학습을 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심심할 때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 그런 이제 이런 것들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도 이미 그 세상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물건 하나 살라고 이렇게 한번 찝적여 봤어. 뭐 모자를 살라고 신발을 살라고 찝적이면 그 다음부터 그 광고창에 전부 그런 것만 쫙 나오기 시작한다. 네가 요거 찾고 있지? 나중에는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나 그거 샀어. 이제 그거 그만 좀 보여줘를 하고 싶었어. 그런데도 아니야 진짜야. 한번 찾으면 계속 나온다니까. 그래서 야 이것들이 나를 알고 있구나.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해요. 로그아웃을 가끔 해라. 로그인을 해놓으면 내가 뭐 어떤 것들을 검색했는지를 얘가 파악을 하고 거기에 적합한 거를 올려버리거든요. 이제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하면 네가 그때 신발 사고 네가 신발 검색하는 주기를 봤을 때 언제쯤 되니까 그때쯤 바꿀 것 같아. 그럼 그때부터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런 가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가상이 인공지능 됐고요. 우리 주변에도 있는 거 있어요. 가상이 현실보다 우선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가 가리키는 건 가상이에요. 걔가 이쪽 길이 내가 보기에는 이쪽 길이 가까운 것 같은데 내가 늘상 다니던 길이야. 전혀 모르던 길 말고 우리 내비가 처음 들어왔을 때 남자들이 지도 좀 읽는다고 깝죽대던 남자들이 계속 그 내비랑 충돌을 했어. 저게 부실하다. 근데 지금 한 10년도 안 돼서 내비가 나오고 한 10년도 안 됐을 쯤에 어떻게 됐냐면 택시 기사도 맞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 저같이 운전면허가 없어 택시를 많이 타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택시 기사가 얘기를 해요. 어떤 경우는 자기 자존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면 내비는 이 길을 가리키는데 나의 생각은 이건데 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길로 가줄게. 그런 택시 기사도 있어. 그런 정도만 돼도 소신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내비랑 맞짱을 뜨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다 초토화됐죠. 내비가 그 길을 가리키면 요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게 돌아가는 길인데 그러면 딴 쪽이 막히는갑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야 맞잖아. 그게 가상이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 우리는 지금 판별해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비가 이 길이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야 라고 더 씌워져서 보여주는 거예요. 가상을 더 씌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가상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내비가 인공지능 정도의 위치도 아니에요. 근데 벌써 가상과 현실이 혼재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확장들을 계속 해나가는데 인류의 문명은 확장의 문명이에요. 확장의 문명. 그리고 기가 막힌 확장이 있었지.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종교의 확장입니다. 종교도 확장이에요. 확장.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고 그것은 네가 행복을 원하냐? 그 행복에 대한 또 다른 영토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확장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나 저렇게 내세관을 자꾸 얘기하는 사후 세계를 계속 얘기하는 종교의 확장 영역에서 제일 큰 부분은 죽음 뒤에 사후 세계로 확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연결고 어떻게 보면 범주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계속 인간은 어떻게 확장하고 어떻게 확장하고 어떻게 확장하고 그리고 인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없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없는 거를 완전히 잘 생각하지는 못해.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외계인을 보면 인간의 닮은 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진화 체계가 굳이 지구일 필요는 없다. 아니 그건 천문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꼭 지구와 같은 행성이어야 되고 산소를 필요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지 않은 조건 속에서 진화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팔다리가 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또 다른 방식의 진화도 충분히 가능하다. 아니 그거는 사실은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모든 외계인은 사실은 인간으로부터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팔다리가 있고 조금 더 포악스러울 수는 있고 그렇게 되면 에일리언이고 머리를 많이 쓰면 ET고 그거 진짜 유치하지. 내가 어렸을 때 ET 이렇게 머리 대가리 이렇게 커가지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아귀입니다. 아귀. 목은 가늘고 머리는 크고 배 이렇게 튀어나왔고 그게 현대판 아귀인데 ET가 뭔지 얘기하는 순간 ET의 이미지가 떠오르면 다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ET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 행복한 겁니다. 그게 모르지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많이 쓰니까 머리가 커졌대. 미친놈. 아유, 내가 참 진짜 너무너무 단순한 생각이죠. 왜? 야, 그러면 연예인들은 우리보다 머리가 지능이 떨어지냐? 이게 뭐 컴퓨터가 이게 무게 크다고 뭐 되는 것 같아? 스마트폰이 두꺼우면 성능 좋냐? 무겁기만 하지. 머리가 크면 무슨 일이 벌어져? 목 디스크 올 확률만 커지는 거예요. 지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런데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불교 미술이나 도교에서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은 이렇게 머리를 올려서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만큼 뭔가 대단하다라고 표현할 때 그래서 노자도 그렇게 표현됐고 그 다음에 가섭 불교적으로는 마하가섭도 그렇게 표현해. 그렇게 표현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영역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게 보통 있는 걸 가지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너머를 생각하죠.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게 법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경. 그냥 안이비설신의 색성의 미촉법 할 때 법인데 그러니까는 상상, 추상, 공상, 망상 이런 것들이에요. 다 쓸데없는 겁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어요. 그런 사람들이 현실화시킨 게 인류의 문명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 중에
우리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지만 어떠한 체계적, 논리적 체계를 갖추면 그게 철학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만족을 추구하면 그것이 종교가 됩니다. 그것이 사후일지 아니면 현실일지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종교의 특징들은 뭐냐면, 동양 종교의 특징은 현실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독교나 이슬람 같이 사후를 너무 추구하는 종교는 거기 가야 행복하대. 그러니까 청교도 같은 저런 식 사고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좀 굴르더라도 저쪽에 훨씬 더 많고 긴 시간이 저쪽에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쪽을 희생해서 저쪽을 위해서 살아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담으로 얘기하면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그리고 그 열매는 더럽게 오래 간다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약간 야바위 같은 느낌이 들죠. 지금 안 되는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새겠냐? 죽는다고 사람이 바뀌냐? 그놈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선택 사항이에요. 근데 불교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살아서의 행복, 죽어서도 행복. 그리고 기독교나 이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죽어서 행복, 이쪽이 더 강해요. 그런데 여기서 관통하는 건 뭐냐면 행복이에요. 인간의 행복. 그러면 인공지능이 그 행복을 담보해 줄 수 있느냐?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과학은 편리를 담보하지 행복을 담보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렸을 때요, 지금보다 훨씬 찌리한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제가 보기에는 한 90% 이상이 꽃제비였었어요. 떨어진 걸 주워 먹는데 주저함이 없어. 그게 오늘날까지 문화적으로 남은 게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떨어진 걸 먹는데 원효지. 진짜 무해자제한 거야. 그리고 뭐 반야신경을 몸소 실천하는 거지. 불구부정한 거지.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초탈자.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얘기할 때는 그 얘기하는데, 사람 잘 안 죽더라. 너무 청결한 걸 추구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도 다 잘 살고 80, 90까지 가고 있다 지금. 아이고, 그런 거 먹고 뭐 일찍 죽고, 요즘 애들 키울 때 보면 막 조그만 거 뭐라도 잘못되면 뭐 죽을까 봐. 아이고, 야씨, 굴려놔도 지금까지 살았어. 뭔 소리야. 안 죽어. 안 죽어. 그래서 그런 시절에도 행복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더 잘 살고 편리한 거는 그건 무조건 인정일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데, 예전에는 진짜 물을 길어다 먹는 집이 있었고, 우물을 파서 그 집에서 요거를 퍼서 드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작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수도가 나왔는데 냉수죠. 냉수. 그리고 나중에 연탄 보일러 이런 게 나오면서 온수가 나오는데 한참 틀어야 나와. 온수가. 거기서부터 데펴가지고 이렇게 맞잖아. 그런데 지금은 이제 순간 온수기까지 나오고, 손으로 빨래터에 가서 빨래를 하던 시절부터, 이제는 빨래 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싹 올리면 건조기로. 요거 누가 좀 합쳐주면 참 좋을 건데, 이런 생각. 개켜서 나오면 참 좋을 건데, 이런 생각. 저만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건 분명히 나옵니다. 한 개로 나온 거 아직 성능이 안 좋대. 한 개짜리 나왔는데 그게 생각처럼 그렇지 않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발전해 갈 거야. 그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그러면 더 편리하고 더 남은 시간이 많아질 거야.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시간은 많아지지만 그러면 여유가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 일하는 것 대비 시간이 절약된 거야. 내가 빨래터에 가서 빨래를 한다고 생각해. 엄청난 절약이 된 거야. 그러면 내가 더 한가하고 여유롭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느냐? 웃기지 말아야가 되는 거죠.
예전에 그 미카엘인데 모모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어른이 될수록 시간을 점점 뺏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 없이 바빠. 그럼 뭐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바빠요. 그래서 그게 설문지의 오류라고 하는 거잖아. 설문조사할 때 유선전화로 설문지를 돌리면 그게 오류 범위가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유선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집에서 낮에 유선전화 받는 사람이. 아니, 맞잖아. 그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어렸을 때 그 꽃제비 같던 시절에도 행복이 있었다니까. 그게 꽃제비의 행복. 그럼 지금 사람답게 좀 된 것 같아. 좀 깔끔해졌어. 그러면 지금 더 행복하냐? 그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과학이 줄 수 있는 건 편안함인 거고 행복 자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어도 인간의 행복을 줄 수는 없다. 인간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지금 이제 더 발전한 세상 속에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명상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명상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건 아편입니다. 진짜요. 그래서 명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아편도 많아지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그게 행복 추구라니까. 행복 추구. 물론 뭐 아편을 구하기도 쉽고 제조하기도 쉽고 기술이 발전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행복을 추구하는 부분도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안 없어질 거다라고 저 같은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유기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것은 물질이 좋아진다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우린 남한보다 북한이 행복지수가 높다고. 아이러니하게도. 왜? 모두가 못 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어요. 남한에서 우리를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근간이 되는 놈들이 있어. 그게 인스타하고 페북 같은 놈들이에요. 계속 남이 뭐 하는지를 보면서 저 새끼는 오마카세를 먹고 쟤는 뭔 가방을 샀고 쟤는 어디를 갔었고 이래가지고 찍고 지랄을 하면서 당기는 게 너무 눈에 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게 뭔가에 대해서 자꾸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복 코드라는 거는 비교에 의한 행복 코드가 있고 내 자식이 옆집 애들보다 조금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데 취직을 하고 그럼 행복한 거지. 그러면 걔가 전 세계 1등이냐?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비교에 의한 행복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본질적 행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비교에 의한 행복들은 어느 순간 무너지는 행복. 내가 잘난 줄 알았지만 더 센 놈이 있는 거고. 그 촌에서 수재 애들 보면 그런 애들 많죠. 촌에서 수재인 줄 알고 서울의 지역 배분 뭐 이런 걸로 해서 농어촌 전용으로 들어왔다가 수업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 이 자식이 원서 수업을 하네. 있어. 야, 성대 가면 절대 안 된다. 성대 가면 그 산품제도 있어가지고 졸업 안 시킨다. 졸업 안 된다. 학부도 졸업이 안 되고 뭐 수료가 돼 버려. 거지 같은 있어. 그래서 예전에 그 문근영 뭐 졸업 못하고 한참 걸렸네 뭐 이런 얘기 있었어.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그래서 행복에는 두 가지 행복이 있다. 비교에 의한 행복.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나보다 센 놈을 만났을 때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죠. 김연아도 뭐 지금 피겨 일반 국가대표한다고 부딪히면 질걸요? 왕년의 김연아지. 지금 현역이 아니잖아. 아니, 맞잖아.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걸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버리듯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집채만한 파도가 아무리 와도 큰 파도가 와도 쓰나미가 와도 결국은 개거품 물고 쓰러지더라. 왜? 뒷물결에 밀려서. 그게 인생이니까.
예,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상실의 시대가 뭐냐면 은퇴하고 그다음에 연세가 되면 점점 노화가야 될 시대가 있어요. 예, 확장의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축소의 시대가 있는 거예요. 확장의 시대는 내가 젊고 패기도 있고 그래서 계속 뭔가 벌려갈 수 있어. 근데 축소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 그때는 내면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명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는 인공지능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니야 다 연결되는 얘기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불교가 사실은 이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는 이게 아인슈타인을 깔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게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거든요. 양자역학 같은 이야기가 나올 때 계속 결과값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그 얘기를 듣고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따위로 이렇게 그때마다 그때 달라요. 야 이건 인간이나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뭐 과학에서 그게 되냐? 라고 했다가 지금 아인슈타인을 까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인공지능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왜 걔가 그 결과값을 내는지를 몰라. 우리가 그거를 역으로 추적해 갈 수가 없어. 인간하고 똑같은 거야.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왜? 그냥 조건에 의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냥도 있어. 내가 들은 말 중에 제일 재밌는 말이 그거잖아. 네 눈빛이 싫어. 야 말투가 싫어. 내가 이런 거는 다 보는데 눈빛이 싫대. 야 눈가를 뭐 뽑아서 씻어서 다시 넣을까 뭐 어떻게 할까. 뭐 눈빛이 싫어. 그리고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네 눈이 이뻐 뭐 이렇게 규정하는 거는 이 눈깔이 아니고요. 눈 주변이에요. 이거 빼놓으면 비슷합니다. 이거 빼면 큰 차이가 없어요. 뺐다고 생각해봐. 이게 큰 차이 없어. 그러니까 네 눈이 이뻐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요 주변에 좋아해요. 그리고 미술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비례입니다. 비례가 참 잘 맞은 거야. 그래서 작아도 이쁜 눈이 있고 커도 이쁜 눈이 있고 큰데 눈깔 튀어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듣는 눈도 있고 별눈이 다 있는 거야. 근데 눈빛은 사실은 요 알하고 관계되는 얘기거든. 요거에서 차등을 둘 수 있느냐? 그냥 대놓고 싫다는 얘기죠. 네가 뭘 해도 싫어 그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그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 있잖아. 남편하고 오래 살면 숨 쉬는 소리가 듣기 싫어. 그 얘기하고 비슷한 거야. 야, 그 정도면 좀 심각한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하지만 인간은 그냥이 있다니까. 인간은 인과가 아니고 그냥이 있어요. 그냥이. 물론 이제 그거를 불교적으로는 과거에 무언가 있었겠지. 전생에 무언가 있었겠지. 근데 그 전생에 무언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현재에서는 그냥이에요. 왜 그 사람의 호감이 가느냐? 맞선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몇 분 안에 결정 나는 거야. 나머지는 그냥 예의상 밥 얻어먹고 오는 거지. 그거 다 끝난 거요. 진짜라니까. 다 진짜야.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행동. 되게 재밌지 않아? 야, 인간하고 점점 비슷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뭐 인공지능이 인간을 공격할 거다. 뭐 한다고. 사실은 그 생각이 있어. 외계인이 인간을 공격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다고. 그리고 싸우면 뭐 이기는 거 우리 영화에서 보면 SF 영화 보면 맨날 나오거든요. 우주를 건너서 지구에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인류 문명 전체가 붙어도 걔를 못 이깁니다. 그 정도 차이면 이미 끝입니다. 끝. 어디인가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 영역 너머에서 온 거야. 그 정도 기술을 가졌으면 시작하면 끝난 겁니다.
그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요행으로 이겨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굳이 여기서 뭐하러? 굳이 인간을 싹쓸이해서 뭐 하려고? 그래서 누가 그러던데 차라리 인공지능 입장 같으면 우주로 나가겠는데? 뭐하러 좁아 터진 지구에서? 아니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북극과 남극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북극과 남극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땅이 있냐, 땅이 없냐예요. 남극에는 땅이 있는 거고, 우리 세종기지 이런 것도 땅에 건축한 거잖아요. 북극 같은 경우는 그냥 얼음만 있는 거죠. 아니, 맞잖아요. 예, 얼음만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북극에는 북극곰이 살고, 남극에는 펭귄이 살잖아. 그런데 이게 얼음이 계속 녹으면, 펭귄은 잘만 진화하면 살아남을 수 있어. 근데 북극곰은 물범으로 진화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다 녹아버리니까. 아니 그냥 생각해봐. 그냥 재밌잖아. 밤늦게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우중충한 얼굴을, 인생도 우중충한데 굳이 그렇게 하고 있을 필요가 뭐 있냐고 생각을 해봐. 한쪽은 아예 없는 데서 시작돼서 얼음길이 누적돼서 하나의 대륙같이 만든 거고, 그게 북극이잖아요. 그죠? 남극은 기본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종기지 이런 거 요즘 나오는 거 보니까 지구 온난화 됐다고 뭐 이래가지고 거기서 꽃이 펴요. 아니 그런 거 텔레비에 나오잖아. 물론 뭐 그게 왜 하필 남극에 세종기지를 놓는지나 잘 모르겠어요. 세종하고 뭔가 관계이, 짧아서 그래요. 짧아서. 세종, 그냥 탐험가 이름 이런 걸 붙여야 되는 게 아닌가. 14자 완등하고 이런 사람 이름 붙여. 세종이 거기 가서 세종대왕하고 뭔 관계가 있나? 뭐 모르겠어요. 나 잘 그냥 생각, 그냥 생각. 그냥 생각. 그래서 얼음이 다 이렇게 녹아가잖아. 그치? 뭐 녹는다대. 녹는다대. 그래서 녹아. 근데 그게 어떻게 처음 북극과 남극이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언젠간 지구가 식었을 거야. 지구가 원래 불덩이였다가 식었을 거야. 그러니까 추우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물 자체가, 바닷물도 너무 추워지면 얼 수 있죠. 잘 안 얼는데, 소금기가 있어서 잘 안 얼기는 한데 너무 쉘이 추우면 얼겠죠. 아니 맞잖아. 그렇게 그런 것도 좀 쌓일 거고, 그 위에 눈이 또 내렸다가 덮치고 내렸다 덮치고, 그게 이제 조금씩 누적되면 압력이 가해져 가지고 이제 얼음으로 바뀌어 버려요. 이렇게.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몇백 미터씩 쭉 쌓였겠죠. 남극도 그렇고 북극도 그렇고. 맞잖아. 맞잖아. 그렇게. 그렇게. 그런데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남극은 어떤 변화하지 않는 실체가 있고 플러스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이해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안 변하는 인간의 핵심이 있고, 인간의 성격 규정이나 이런 것들, 나는 왜 내 성격을 이렇게 가졌을까, 뭐 이런 것들 다 변화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제일 첫 번째 바닥은 안 움직이는 게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힌두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마라문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기독교나 이슬람에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신이 개입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요소들, 그것은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냥 기독교식으로 얘기해 봅시다. 그게 신의 요소가 직접 들어간 건 아니고 입김이 들어가. 입김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성이고 로고스고 그다음에 신성이 조금은 있는 거야. 신의 일부가 들어간 건 아니야. 일부가 들어간 건 아니야. 하지만 그 신성이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걔는 어떻게 보면 천국행 티켓을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애가 좀 또라이 짓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제대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죄가 없는 놈이 하나가 나왔대. 그게 예수예. 그래서 예수가 대신 맞아줄 테니까 그걸 믿으면 흥부 매품팔이 알바하듯이
그렇게 해서 제가 맞은 걸로 퉁 이렇게 하면 나는 그 신성을 회복해서 천국으로 간다. 그게 걔네 논리예요. 그지 같은 논리지. 그게 무슨 전 근대적 사고.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받는 거고, 그다음에 네가 지은 죄는 네가 받는 거지. 네가 죄 없는데 네가 대신 죄를 받았으니까 나는 면제. 안 그러면 나는 죄가 없는데 내 조상이 죄가 있어. 이게 뭐냐면 노예제 같은 거예요. 내가 왜 노예냐? 조선시대 때 내가 왜 종이냐? 우리 아버지가 종이고 우리 어머니가 종이고 우리 위에 할아버지가 종이어서 나는 그냥 종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거지 같은 사고지. 근데 이런 걸 지금도 믿고 있다는 게 내가 보기엔 굉장히 놀랍긴 한데 뭐 믿든지 말든지 관계는 없어. 왜? 종교는 행복 추구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거라도 그렇게 믿고 행복하면 됐어. 그 당위성이 나름에 있어.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애를 처음 낳는데 내 아들이 천재같이 보이는 거야. 그 착각의 행복입니다. 내 남편이 차은우는 좀 너무 간 것 같다. 그래도 약간 삼초 배우 같은 느낌. 삼초 배우 남편에게서 그런 배우 같은 느낌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노안입니다. 여러분 노안이에요. 눈이 안 좋은 건데 그런 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식의 주체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행복의 상당 요소는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써 행복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작동한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변화하면서 내 성격은 다 바뀌고 그런 것들 아니 그렇잖아. 우리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다 그렇게 바뀌어 보셨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는 진짜 넘사벽이지. 특히 여러분 세대의 부모는 폭력범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절대권자야. 절대권. 지금 부모하고는 약간 다르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들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면 부모도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예전에 부모님 이렇게 보면 자식이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면 자식에게도 반경어를 쓰는 게 있어. 네가가 아니고 자네가. 이렇게. 그래서 체면을 좀 봐주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어떻게 보면 자식은 경제력도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부모는 은퇴해서 이제 조금 뭐 몸도 안 푸시고 이러면 자식이 부양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용돈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이렇게 계속 바뀌어가는 거잖아 관계들이. 아니 맞잖아요. 어느 시점에 그렇게 바뀌느냐? 아니 그건 없는데 적절하게 이렇게 봐서 이렇게 바꿔가는 거지. 그렇게 마치 북극과 남극의 눈 쌓이듯이. 하지만 북극의 눈이라고 하는 거는 쌓인 바탕이 없어. 그냥 눈끼리 뭉쳐서 안 그러면 얼음과 눈이 뭉쳐서 만들어지는 게 북극이에요. 이런 걸 보고 불교식으로는 업이윤회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업이윤회한다. 그래서 불교는 영혼을 인정하지 않아요. 업이 윤회 주체예요. 업이 윤회 주체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그 자체인 거예요.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인공지능이 지금은 누군가가 미션을 줄 수 있어. 하지만 나중에는 지가 스스로 발전해. 지가 스스로 발전해. 그리고 그 시작점이 없어져. 그게 북극의 얼음처럼. 그렇게 발전하면 우리 그거 봤었잖아요. 예전에 인공지능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보면 언제나 나오는 얘기가 하나 있죠. 알파고. 처음에 이세돌이 약간 건방진 스타일인데 원래 그래요. 그 양반이 이렇게 약간 천재적인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한 판도 안 지겠다. 처음에 그렇게 나왔다가 나중에 한 판 이긴 것만 해도 참 장하다. 이제 결국 그렇게 끝났어. 그런데 그게 뭐냐면 지가 스스로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발전했어. 훨씬 발전했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꼭 만들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불교 성전 같은 거를 참 하나를 잘 만들고 싶었어. 제가 여러 책들을 많이 만드는데 놀랍게도 제가 60몇 권을 만들었거든. 아무도 안 놀래는구나. 힘든 거야 힘든 거. 아니 하지마. 그 옛날 방식이야.
근데 불교 성전 같은 걸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유는 불교의 경전이 너무 많고 어느 말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다 지팔 지은 들어가지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로 정리해서 하나만 보면 전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치 지구본 같은 걸 하나 만들어주고 싶었어. 여러분은 세계 일주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지구본이라도 한번 보면 대충 이런 판이구나라는 걸 해주고 싶었어. 근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있었는데 기독교를 보면 한 권으로 가지고 다니잖아. 그래갖고 이게 되게 부러워요. 얘는 한 권인데 우리는 양은 더럽게 많은데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이런 게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가 불교 공부를 쉽게 했던 세대로 이렇게 저희가 컴퓨터 거의 1세대거든요. 저희 위에도 뭐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있었지만 제대로 보급이 안 됐었어. 그래서 그리고 저희 때 누가 있었냐면 저 불광사, 대만 불광사예요. 잠실 불광사 아니고요. 대만 불광사 성훈 스님이 경전 전체를 다 쳐서 넣어줬어. 그 시베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검색만 하면 다 돼. 근데 검색만 하면 다 돼도 그건 한문이고 한 번 치면 수백 개가 나옵니다. 이놈의 경전이 얼마나 많은지. 미친다, 미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아까 우리 전 시간에도 뭐 니까 얘기하고 뭐 초기불교 얘기하잖아. 그게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이요. 왜? 얼마 안 돼. 그거는 보기 쉽다고. 분량이 얼마 안 돼.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는 한 권이고 우리는 대다 많은데 우리는 컨테이너인데 인공지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안 봐도 돼요. 어떤 주제와 관련된 거를 어떠한 것들을 찾아줘 라고 하면 적합한 걸 쫙쫙쫙쫙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이 많은 게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게 이제 앞으로 골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배달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일반화되면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쉬리야 내가 지금 어떤 음식을 어느 시간까지 먹고 싶은데 어떻게 약간 가미가 된 거를 제일 잘하는 집을 찾아서 나한테 배달시켜줘. 그러면 지가 배달해서 오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그러면 배달의 민족 같은 건 필요가 없어. 그래 지금 포털도 난리가 난 거예요. 왜? 포털이 검색할 필요가 없어. 내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게 이런 건데 이 조건에 맞는 거를 최적적인 거를 네가 찾아줘.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것도 찾아줘. 첫 번째 거가 우월할 수 있지만 봐서 나에게 딱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면 한 서너 개를 쭉 찾아줘 라고 했을 때 뽑아버리면 끝이에요. 무서운 세상 온다. 지금은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신문이 강자였었어요. 그리고 TV가 강자였었고 그 다음에는 인터넷 포털이 강자였었어요. 아니 그거 느끼잖아. 요즘 누가 신문 보냐. 그러니까 신문도 종편으로 기 들어갔지. 큰 신문들이. 맞잖아. 그런데 지금 누가 TV를 보냐? 지금 상황이 또 바뀌었지. 불과 몇 년 만에 또 바뀐 거예요. 그래서 홈쇼핑도 잘 안 된대. 왜? 테레비를 기본적으로 잘 안 보니까 홈쇼핑 볼 일도 없는 거예요. 테레비를 보다가 홈쇼핑을 보는 거거든. 근데 테레비를 잘 안 틀어. 이 사람들이. 그 지금은 또 매체가 또 바뀐 거고 포털 이런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뭐 네이버 안 그러면 카카오 뭐 이런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제 상황이 또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 서비스를 우리는 제공받으면 되지 그 인과관계를 알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네이버에서 찾았는지 구글에서 찾았는지 그걸 알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는 정확한 자료를 내가 받아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 치즈김밥을 먹는데 청양고추가 들어간 치즈김밥을 먹고 싶어. 그거를 배달받아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 먹으면 되는 거지. 그게 김간의 김밥인지 뭔지를 알 필요가 없어 별로. 그리고 그거를 구글이나 이런 데서 찾았는지 어디서 찾았는지 요기요에서 배달을 했는지 배달의 민족에서 왔는지 알 필요가 없어. 재밌는 시절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모든 지형을 바꿀 거다. 인공지능이 모든 지형을 바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원래 불교의 무화설은 북극의 얼음 같은 거예요.
계속 조건의 변화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처음부터 고정적인 답은 없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없어요. 그게 불교에서 무상과 무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직 변화만 존재한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인공지능은 가장 적합한 방식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게 약간 미친 생각인데 나 이 생각도 했다. 인공지능이 잘 발전해서 인간 지능과 같은 식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면 그게 인간 아니냐? 그게 인간 아니냐? 우리도 그렇게 돼서 진화했을 수 있어요. 생물 안에서 그렇게 진화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불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우두 법용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현계다면 때 당나라 중기에 벌써 그 얘기가 나. 무정물도 성불할 수 있다. 무정물도 성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계획의 불성이 있냐 이런 건 좀 떨어지는 얘기고 그렇게 유정물이라는 게 생명체도 다 성불할 수 있다. 그거 넘어서서 생명이 아닌 비생명 이런 것도 성불할 수 있다. 우주 전체가 성불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당나라 중기에 벌써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인공지능도 사람과 뭔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장자 제가 읽을 때 참 그런 생각했었는데 장자하고 요즘 이야기를 섞어서 그냥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그 얘기예요. 내가 내가 쉽게 말해서 은하철도 999야. 그래서 내가 모든 몸을 기계화하기는 좀 그렇고 600만 불의 사나이가처럼 팔의 일부, 다리의 일부를 로봇으로 바꿔가는 거야. 지금 벌써 그런 기술들이 좀씩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바꿔. 그러면 팔다리를 내가 다 바꿨어. 4개를 로봇으로 다 바꿨어. 그거 스타워즈 이런 영화에 보면 그게 나와요 벌써. 예전 영화에서도 그게 나온다고. 다 바꿨어. 그러면 나는 자연 스님이야 로봇이야? 자연 스님이지. 자연 스님이지. 자 여기 해서 장기를 바꾸기 시작했어. 대장, 소장, 신장 이래갖고 다 바꿔. 심장 바꿔. 심장. 자 나는 자연 스님이야 로봇이야? 자, 이제 머리 쪽으로 가볼게. 머리 쪽으로 뇌의 일부를 이게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한 것 중에 스타링크 말고 뇌에다가 칩 심는 거 있어서 뉴럴링크인가 그 뇌에다 칩 심는 거 있었어. 그 칩을 심으면 막말로 얘기해서 핸드폰 쓰시면 요즘 번역기 나오거든요. 번역기. 그거 몇 개만 이렇게 다운받아 놓으면 전 세계 언어가 거의 다 번역이 돼요. 그거 칩으로 얘기하면 진짜 요만큼 마이크로 SD 요만큼 정도밖에 안 돼. 그거 하나 박으면 전 세계 언어가 다 돼. 예를 들면 그냥 던지는 거야. 그냥 던지는 거야. 내가 그랬으면 좋겠어. 던지는 거야. 그래서 내 머리에 나이를 먹고 이러니까 좀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그거를 그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저장 장치를 하나 만들어서 치매에 안 걸리도록 그렇게 해서 연결시켰어. 그래서 과거 내 기억은 그 저장 장치에 있어. 그걸 내가 불러서 쓰는 거야. 내 뇌로. 이해가 됩니까? 그럼 그 자연 스님이 아니야. 응? 이거 재밌다. 마지막에 그렇게 내가 살고 있었는데 앞쪽이 이제는 상태가 안 좋아하고 저장 장치만 아니고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어. 그랬더니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거 쪽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랬더니 그 의사가 그쪽을 바꾸시면 됩니다. 2만 불만 내면 콜 바꿔드릴게요. 그쪽도 바꿨어. 그래서 이쪽은 이 시스템도 바뀐 거고 기억도 바뀐 거. 기억은 대신에 이식된 거예요. 그래서 내 행동 패턴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우리 막말의 행동 패턴, 불친절의 행동 패턴, 저리가의 행동 패턴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저리가! 이런 거. 질문하지 마. 이런 패턴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자연 스님일까 아닐까?
이런 식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만화로 된 것도 있어. 만화로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게 강철의 연금술사 같은 만화가 사실은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너의 정체성이라는 거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굳이 정체성이 필요하냐? 우리는 북극 무화설이라고 하는 거는 북극의 얼음과 같은 거야. 처음부터 정체성이 없었어 라고 한다면 인공지능도 그냥 그대로 다 수용해 버리면 돼요. 그게 불교의 유연성이고 강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사실은 인간은 늙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계들이 상당히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기계가 들어오느냐? 기계가 다 대체되느냐? 아니야. 다 대체되는 영화들도 있어. 다 대체되는 영화들도 있어. 그러면 안 그러면 자기 기억을 인터넷 안으로다가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에서 나에게 준 거는 그냥 저장 공간 하나를 줬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내가 영상을 계속 올리면서 내 채널의 특징을 만들어. 그러면 인공지능은 얘는 어떠한 식의 채널일 거야 라고 규정을 해. 유튜브 인공지능이. 그리고 그걸 좋아할 만한 사람에게 띄워줘. 그렇게. 예. 그런데 내가 이런 방식 말고 새로운 방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돌리면 또 바뀌어가는 거야, 채널이.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 몇 푼이라도 건지고 팔아야겠다. 또 있어요. 진짜야. 유튜브 채널을 팔 수도 있어. 농담을 하는 얘기 아니야. 팔 수도 있어.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그 채널의 정체성은 뭐요? 규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 자체가 정체성이에요. 불교는 변화하는 그 자체를 그때그때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정도 선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위험하다든지 어쩌다든지 우리를 뭐 갉아먹을 거라는 등 뭐 좀 필요 없어요. 오는 세상을 즐기고 현재 행복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오직 행복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죽은 뒤의 행복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의 행복.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행복은 양보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이 곧 네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인공지능과 관련된 불교적인 이야기. 야, 나는 저거 진짜 보면서도 되게 웃겼다. 저 제목 보면서 인공지능 시대의 불교. 야, 네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네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근데 분명한 거는 세상은 변해가고 있고 그 변화 자체를 관통해서 타고 가는 사람은 살아남는 거고 그게 현실적으로도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명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흐름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 흐름과 거슬러고 맞서는 사람은 힘든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인공지능과 관련된 불교적인 이야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